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진지한 비핵화 대화를 위한 북한과의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미국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과의 온라인 대담 행사에 참석해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면서 가길 기대했었다면서 여전히 희망적이란 겁니다. As for North Korea, which you mentioned, we did have hopes that we could make further progress. The Chairman Kim would go in a different direction, but I'm still optimistic that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의 노력을 언급한 뒤 심지어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t's gone quiet publicly, but there's still lots of work going on between ourselves,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Japanese, the South Koreans, and even efforts with the North Koreans to come to understand where there may be opportunity as time goes on.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폼페오 장관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경제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4일 아시아 지역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북한이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could be addressed if we simply had a follow-through on the Singapore agreement to begin talks on sincere conversation on denuclearization. 스틸웰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한다면 한국과 일본, 영내 그리고 전 세계는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는 최초 합의로 돌아가야 하며 북한에도 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국제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세계 지도자들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보고서에서 수십 년째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 등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주주의 날인 9월 15일을 맞아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디지털과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에 대한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개인의 의사결정 참여, 전염병 대응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게 필수인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Today, it is clear that governments must do more to listen to people demanding change, open new channels for dialogue, and respec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민주주의는 법치와 생명, 재산,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존중하지만 권위주의 국가들은 국민의 보건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보호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들은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취약계층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국민에 대한 감시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제민간단체들은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수십 년째 북한을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16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도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점수가 모두 최하위로 40년 넘게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단체들과 탈북 청년들은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이런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봉제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외국인들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생각을 말할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듣고 싶은 노래나 영화를 마음껏 보고 들을 자유, 불의에 대해 참지 않고 비판할 자유,
이 모든 것이 북한에는 왜 없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죠.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의 최근 회고록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 프로농구 NBA의 마이애미 히트 열혈 팬으로 마이애미를 방문하고 싶다고 폼페오 장관에게 말한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지도자 가족과 수뇌부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집무실에 미국 업체 애플사의 여러 컴퓨터 제품으로 인터넷을 즐기지만 정작 주민들에겐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는 겁니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의문을 주민들이 품을까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더 넓은 지식과 더 깊은 지혜를 줄 수 없는 것이죠. 체제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스스로 개선할 기미가 없다며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외부 정보를 대대적으로 보내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이 금융혁신과 자금이동의 효율성을 가속할 수 있지만 범죄자들의 익명성 등 가상자산의 특징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회원국들이 2017년부터 3년간 수집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행위에 관한 100개 이상의 사례를 분석해 발간한 지침서를 통해 범죄자들은 금융제재 회피와 테러리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해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거래 위험 지표를 거래 규모와 빈도, 거래 패턴 등 6개 분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침서에 제시된 위험 지표에는 가상자산을 다른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즉시 변경하는 수법 등 미국의 사법당국들이 지목했던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수법 등과 일치하는 행위들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2020년 미국 국무부 종합세출법에서 원조 금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됐다고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는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해 15일 관보에 게재된 지원 대상 관련 보고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인 4,045달러에 못 미치는 63개국을 지원 후보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CC는 이들 국가 가운데 민주적 통치와 경제적 자유, 국민에 대한 투자와 경제 성장의 기회 창출 등의 기준을 통해 지원국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소득 수준은 원조 대상국이지만 해외 원조법 등 미국법의 금지 규정으로 인해 원조를 받지 못하는 15개 나라도 명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미국 정부에 의해 인권 침해와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이며 특히 북한의 경우 쿠바와 북한,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보상도 금지한다고 명시한 2020 국무부 종합세출법의 항목 7007에 의거해 원조가 금지됐다고 MCC는 설명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모니터링그룹은 최근 집중호우와 2개의 태풍 등으로 북한의 기록적인 강수량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이달 들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북한의 기록적인 강수량이 더 확대됐고 추가적인 침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난 2년 작황이 저조한 상황에서 올해 홍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영향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 안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0일 특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요 농작물 생육기간인 4월에서 9월 사이 북한 남부 곡창지대 강수량이 198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기상수문국도 14일 올여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이 852mm로 연 강수량의 88%이며 지난 25년간 두 번째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